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한 제가 약간 지루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셨겠어요. 네. 한 40분 정도를 쓸 텐데요. 10분 정도는 오전에 거를 좀 요약하면서 맥을 탁 짚는 그렇게 쓰고요. 한 30분 정도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돌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가 좀 지루했다면 오후는 10분만 참으시면 되세요. 10분만 지루하고 그 뒤는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 뭐냐라고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건강이 몸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고, 자, 어떻게 아무 탈이 없고 그리고 튼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얘기해요. 음과 양의 균형. 음과 양의 균형. 태극기 아시죠? 태극기 보면은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한쪽이 머리면 그 위쪽은 꼬리예요. 이쪽이 이제 꼬리면 위쪽은 머리예요. 그래서 위아래 보면 정확하게 균형이 맞춰져 있거든요. 균형 상태는 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건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과 체감하는 행복은 비례한다. 아까 제가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말씀은 참 이렇게 자주 듣는 말씀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의 건강과 내가 체감하는 행복은 비례합니다. 왜? 두 가지가 바로 짝이기 때문이에요. 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따로 보니까 건강을 뭔가 하긴 했는데 건강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얼마 지내다가 보면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있죠. 왜? 반토막만 했기 때문이에요. 반만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하려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하려면 관계들이 편안해야 되고, 이 관계들이 평안하고 건강하면 당연히 내 몸이 건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를 봤을 때 가지가 열매, 가지, 그리고 기둥, 뿌리, 그리고 뿌리뿐만 아니라 그 토질까지 보죠. 그와 같이 전체가 하나이다라는 거, 전체 이런 모습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스트레스에 대한 걸 이제 살펴볼 때요,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죠. 개인적인 정서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나 이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미국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와서 보니까 한국이랑은 많이 달라요. 아우 이뻐, 머리 만지면 큰일 난대요. 아이들 얘기해야 된대요. 물어보고 한다든가. 어이가 없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합리적인 거더라고요. 하지만 너무하죠. 네. 왜 너무하다고 보나요? 그거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병이 옮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이렇게 경계부터 하게 되겠죠. 사회적인 관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 습관이 있죠. 나는 늦잠자, 그리고 또 식생활 문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네요. 예. 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것들, 그런 요소들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오전에 일부에서 제가 하나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나와 나를 나누면 벌써 어떻게 되나요? 나는 나를 관리하기가 좋지만 나 아닌 것을 내가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를 나누지 않는 하나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죠. 나와 내 몸이 하나인 것, 부부가 하나인 것, 그쵸? 우리가 하나인 것, 네,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소통이 잘 되면 건강해요. 그럼 건강하지 않은 상태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태. 다른 말로 불통인 상태. 부부가 건강하다면 어떨까요? 대화가 있겠죠. 그 대화가 겉도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이 오고 가는 대화가 있겠죠. 자녀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소통이 되면 건강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 병든 상태, 불통인 상태죠. 자,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이 소통하는 일이 필요해졌잖아요.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시킬 수 있을까?
관계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 좋고요. 나와 자녀들 또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밥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밥상이요. 밥상은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밥은 누가 주는가? 주는 사람 없으면 못 먹어요. 내가 차려 먹으면 내가 나한테 주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밥을 왜 먹는가? 밥상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은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고 존재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입니다. 밥상은요, 너무 고맙게도 하루에 3번씩이나 우리가 먹습니다. 그것을 좀 아쉬우면 간식까지도 있죠. 예. 밥상은 즐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즐겁게 섬기고 섬김을 받고 나누기가 좋습니다. 자, 밥은 누가 주는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줍니다. 그리고 땀이 줍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마음이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죠. 밥은 하나님과 마음이 저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왜 먹는가? 쉽죠.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데 왜 사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부초와 같죠. 어떤 때는 널뛰고 어떤 때는 다운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에 흔들리는 부초와 같은 거죠. 정말 건강하고 싶으면, 정말 행복하고 싶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사는지 분명하게 알면은 정말 잡아가기가 좋죠. 이게 아닌 사람하고 백날 얘기해 보세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노인 건강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연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에요. 아, 난 살 만큼 살았어. 그런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퇴? 그리스도인은 은퇴라는 말이 없어요. 직장은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은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인생에 은퇴가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은퇴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불경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 다만 환경이 바뀐 것 뿐이에요. 아이들과 10대와 30대가 몸의 환경이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중년과 노년의 몸의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환경을 리세팅을 해줘야죠. 리세팅을 해줘서 거기에 맞게 가주는 거예요. 갱년기라는 말씀 아시죠? 사춘기라는 말씀이 있죠?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자, 아이가 어른이 될 때 그냥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어른이 되면 그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자신이 성장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잖아. 그래서 알려줍니다. 아이들에게는 사춘기를 우리가 눈치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사춘기를 줬지 나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어가는 거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눈치 봐줘야 되는 과정이 아니고요. 정말 겸허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과정이에요. 본인 자신을 경고망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준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아이 눈치 봐주는 때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막 열정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전에는 이제 갱년기를 지나면서 노년이 될 때는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나무가 뻗쳐나가잖아요. 막 쭉쭉 옆으로 뻗죠. 자, 스프링 튀어오르듯이 자라는 때, 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때는 옆으로 뻗죠. 이제 가을은 어때요? 이파리가 말라가면서 떨어지죠. 그런데 나는 봄처럼 올라갈 거야, 나는 뻗을 거야, 그러면 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그 나무가 건강하게 가려고 한다면 가을은 가을의 때에 맞는 그런 건강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마구 뻗는 때가 아니고 수렴하는 때죠. 예. 살펴서 10가지를 5가지로, 5가지를 2가지로 농축하고 압축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요하고 급한 일들 위주가 아니라 중요한 일들 위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죠. 급한 일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노년의 때에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노년의 지혜입니다. 급한 일을 만드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이해되시죠? 예. 나의 출발점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로 통합되는 그게 하나인 것이에요. 예. 제가 밥상의 가족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제적인 것들로 나누고 싶습니다. 밥상의 가족들, 저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가정의 밥상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또 그 외 가족들이 있겠지만요. 학교의 밥상, 선생님, 친구들, 또 학교의 제도도 나한테 있어서는 어떤 그런 밥상의 멤버일 수가 있겠죠. 불편해도 내가 익숙하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예,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주체는 맞아요. 주체를 놓치면 안 돼요. 기준은 아니죠. 그렇죠? 가족이라는 의미는 쉐어하는 거죠. 내 거 주고 네 거 받는 거예요. 서로 같이 좋아지는 거죠. 가정의 밥상, 학교의 밥상, 사회의 밥상도 있겠네요. 사회의 밥상. 네. 교회의 밥상이라고 또 크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빨간 글씨로. 교회 밥상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 그러신 게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라고 이제 복음서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가슴 뛰는 얘기죠. 가슴 뛰는 얘기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제가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요. 이런 가슴 뛰는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거 알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피 흘리고.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분이 또한 너 내 친구라고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너와 내가 하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에서 우리의 건강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밥상 가운데 제가 강의를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시민들께 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야. 교회에서 강의를 하게 될 때는. 그리스도인들 할 때 너무 좋습니다. 마음껏 하면 되니까. 보세요. 누구냐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정직하지 않을 때. 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로 가게 되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잖아. 맞나요? 근데 아버지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그냥 내 거고. 그럼 내가 아버지를 만날 때 편하게 보겠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보겠어요? 기도를 당당하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딸이 저한테 아빠하고 10번 말을 해야 되나요? 한 번만 말해도 되나요? 막 열변을 토하듯이 해야 되나요? 그냥 아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나요? 이해되시죠? 부부는 어떤가요? 마찬가지죠. 부부는 둘이 한 몸이라 그럴 때 수레바퀴가 2개가 있는 수레를 한번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바퀴가 2개예요. 둘이죠? 근데 수레는 하나죠. 수레가 앞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나요? 뒤로 가는 게 좌회전 우회전 문제 많잖아요. 어떤 때 문제가 있나요? 둘이 서로를 지켜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바퀴 크기만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만 맞으면 돼요. 근데 한쪽 바퀴는 크고 한쪽 바퀴는 작으면 앞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곤란한 일이 생기죠. 크기가 같으면 돼요. 나 혼자 막 바빠버리면은 우리 영주가 저한테 했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아빠는 아빠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잖아.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쵸? 예. 크기를 맞춰야죠. 같이 해야죠. 그러면 제가 발전하는 진전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은 기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같은 즐거움이 되고 같은 기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만 기뻤나 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로 같이 굴러가는 거야.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그러면 내 수고를 내가 왜 그걸 안 알아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아프고 같이 기쁘고 같이 힘을 내고 같이 행복하는 것이죠. 일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뭐냐? 일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뭐냐? 사랑을 받는 일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일하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밥하는 거 사랑하는 일이에요. 설거지하는 거 사랑하는 일이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가족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라고 한번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하고 우리 아이가 나한테 불평하지 않게끔 사랑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지혜는 딱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정직함이에요. 균형이에요. 정직함은 균형을 볼 수 있고요. 균형 잡아보면은 저절로 사실은 보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솔직이란 말과 다릅니다. 바를 정자 고들 직제야. 바르고 곧게. 우리는 그게 불편합니다. 바르고 곧게 하는 게. 그러나 그 불편한 거를 감수해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질서가 정연하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어느 분과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끝까지 안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나에게 정직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끝까지 대답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70%는 아내야 자식한테 내주되 나는 딸랑 30% 이것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로 가는 것이죠. 그분은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많이 외로우십니다. 그렇죠?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다 주는 것이고 다 받는 것이에요. 맞나요? 예. 1%를 남겨놨다. 이미 둘이죠. 그렇죠? 근데 1%를 내가 챙겨야 되냐고요. 그건 대단한 외로움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던 거죠. 그분이 자신을 다 주셨고 요구하는 것도 다 요구하시는 거야. 자, 중심 주제로 돌아갑니다. 건강. 건강은 하나됨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과정은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손발찜질이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을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손발찜질은 손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지만 사실은 오장육 부위 뿌리를 다루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를 다뤄주니까 나무가 건강하겠습니까? 영향을 잘 받을까요? 잘 받겠죠. 그럼 나무에게서 뭘 제일 먼저 해주면 좋을까요? 네, 뿌리죠. 그 뿌리를 위해서 토양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손발찜질을 지난번에 권해드렸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거에서 몸에 대한 얘기로 돌아와서 전반적인 걸 조금 더 다루고 구체적인 걸 나누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 산 사람 체온이 일단 따뜻해야지 살아있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잘생겼어도 따뜻하지 않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순환이 안 되죠. 그쵸? 그럼 산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쉽죠? 어렵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병의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무슨 수로 잡겠어요. 근데 원리는 같아요. 대단히 쉽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씩 접을게요. 하나씩 접을게요. 5개를. 따라하면서 접으십시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2가지만 알면 돼요. 자, 5번까지만 해도 사실은 많은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2가지만 알면 돼요. 2가지. 2가지만 알아도 지금 상태에서 80% 이상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예요.
모든 만성질환, 난치병들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체온이 낮아요. 사실은 모두는 아니고요. 90% 정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들, 난치병이 있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 체온이 낮아요. 아닌데요. 나는 늘 열이 나고요. 눈도 충혈되어 있고요. 두통 때문에 자면을 만큼 열이 많은데요. 그 사람은 열이 많은 거, 말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온이 아니라 열이 많은 거예요. 체온 따뜻한 거죠? 몸 전체적인 균형 있는 열을, 균형 있는 걸 체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열이 많은 거예요. 왜? 순환이 안 돼서. 순환이 되면 여기 그 열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남아있고 싶어도 못 남아있죠. 몸은 돌리게 되어 있거든요. 제로섬이에요. 전체로 볼 때 하나예요. 여기에 열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딘가 다른 곳은 냉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따뜻해야 되는 곳은 냉하고 시원해야 되는 곳은 뜨끈뜨끈하고 막혀 있는 거죠. 네.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체온이 안정이 돼야 되고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은 다른 것들은 이 안에서 거의 다 잡힙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병들 중에 어떤 게 있죠? 중풍 있으시죠? 어르신들이 제일 불편하시는 거. 치매 있으시죠? 그 다음에 아이고 신경통이야 걷기 힘드시죠? 무릎 뭐 이런데 막. 그죠? 다 무슨 병이에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손상되고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공급이 돼야 될 때 잘 공급해주면 무리가 없는 거죠. 아까 목사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일을 굳이 그냥 일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90%를 그냥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닭발 아시죠? 닭발. 닭발에 콜라겐이 좀 많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예. 가난한 집에서 보약을 할 수도 없이 가난한데 원기는 회복해야 되겠고. 그래서 뭘 했냐면 닭발을 2만 원씩 사다가 푹 과요. 그래서 이렇게 채로 이렇게 굴면은 이 닭발의 뼈들 조각들이 이렇게 체에 걸릴 만큼 그냥 푹 과가지고 묵처럼 돼버렸겠죠? 원기 회복이 그렇게 좋습니다. 그럼 2천만 원짜리 해구신이 있어요. 몇 해 전에도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진짜 해구신인데 이거 필요한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래요. 아니 2천만 원이 해구신이 적정 가격이에요.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몇 년 전에가. 해구신이 왜 필요한가요? 2만 원이면 충분할 거를. 근데 차이가 있어요.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 시간 동안에 닭발은 자기 효과를 준다면요. 해구신은 이 정도 시간대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많이 줄 수 있을 때 단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2만 원과 2천만 원의 차이는 뭐냐면 이만큼의 시간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방의학은 10%가 아니에요. 2%면 충분해요. 2%면은 이걸 충분히 커버하고 또 남음이 있어요. 10%는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2%면 충분해요. 그 2%를 안 써서 나중에 98%를 들이붓는 거죠. 2만 원과 2천만 원의 차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사실은 주전의 목사님이 시작할 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 너무 편하게 이게 진행하게 된 거죠.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한 일만 안 만들면 돼요. 중요한 일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럼 2% 가지고 얼마든지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급한 일만 안 만들면 돼요. 그러려면은 미리미리 나눠서 준비하면 되죠. 그쵸? 예. 제가 이제 학위를
중풍 치매 연구 쪽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쪽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또 정말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저한테 부인과로 다시 바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교에서 한 거는 중풍치매 연구 쪽으로 갔지만 개인적으로 이 임상은 부인과 쪽으로 더 많이 갔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게 그 선생님의 지론이셨어요. 선생님 연세가 70대 중반 이상이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러면 모두가 산다. 제가 한 6개월 이상을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즉각 듣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내외를 좀 많이 해요. 부인과라 그러니까 괜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 10명 치료하는 거하고 어른 1명 치료하는 거하고 맞먹는다고 해요. 그 선생님 말씀입니다. 아이 10명 치료하는 거 어른 1명. 무슨 얘기냐면 어른 치료하는 거에 10분의 1이면 아이를 치료할 정도로 아이들은 원기가 좋은 것이죠. 어른 10명과 맞먹는 게 노인 1명이라고 합니다. 노인 1분 치료할 정도의 그거면 그냥 성인들 10명을 치료할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 10명과 맞먹는 대상이 있어요. 노인이신 분 10명 치료하는 것만큼 힘이 들어가는 그게 바로 부인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난치병 전문가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여기서 다뤄지는 쪽에선 다른 쪽에서 안 다뤄질 게 없어요. 자, 봅니다. 아까 제가 소통이 되면 건강하다 그랬죠. 이건 건강의 대전제입니다. 관계의 대전제일 뿐만 아니라 건강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소통을 시켜주려면 운동이 있어야죠. 가고 오고 주고 받고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뜻해야 소통이 되죠. 막힘이 없어야 소통이 되죠. 그러면 막게 만드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고 막아진 것들을 터나가고 그럼 소통이 잘 될까요? 되겠죠. 그럼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그 일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끄집어 당긴 것들. 이게 자가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손발찜질은 오장육부를 동시에 같이 담궜잖아요. 손과 발을. 근데 이 손끝 하나하나 발끝 하나하나가 오장육부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코드에 맞는 그런 그 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하나에 자기 그 장부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동시에 담근 거예요. 동시에 담그니까 균형 잡는 일을 누가 해요? 몸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균형 잡는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임상이 많고 풍부한 의사가 해줘야 되는데 동시에 하니까 어떤 의사보다 더 똑똑한 내 몸이라는 의사가 자기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한 의사가 해주는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런 내 몸에 주는 것을 주는 게 동시에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동시에 담그면은 오장육부가 함께 액티비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부족한 부분은 세워주고 높여주고 높은 부분은 낮춰줍니다. 이걸 적응소 능력이라고 해요. 적응소 능력이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 그 능력이 있으나 그것을 잃어나가죠. 하지만 동시에 해주니까 그것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래 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뜸이 적응소 능력이 있어요. 뜸이 적응소 능력이 있어서 고혈압은 낮춰주고 저혈압은 높여주고 혈관을 늘어난 것은 이렇게 쫀쫀하게 탄탄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뜸은 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뜸은 밥입니다. 세 끼니 중에서 한 끼니 안 드셔도 건강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더 건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뜸밥은 굶지 마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무슨 밥? 뜸밥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굶지 마십시오. 뜸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옛날에는 막 살이 지져졌지만 지금 간접구라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기구도 굉장히 다양해요.
나한테 맞게 내 가정에 맞는 걸로 쓰시면 되세요. 예. 뭐 하나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파는 사람들이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어디를 해야 하면 뭐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까지 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가서 그냥 구하기만 하시면 되세요. 뜸은 밥입니다. 왜? 저금소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막힌 거는 터주고 몸은 체온은 높여주고 순환이 잘 되게 해주니 어르신들이 부족한 게 뭐예요? 몸에 독이 쌓이니까 순환이 막히죠. 근데 얘는 풀어주잖아. 그리고 기력이 약해졌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뜸은 기운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 뜸은 밥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혈관 문제가 많이 심하잖아요. 피와 혈관 문제가. 근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자가치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뜸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니 놀랍죠. 어르신들이 어때요? 중풍, 혈관이잖아요. 뇌혈관. 그렇죠? 예. 건망증, 기억력 감퇴, 뜸을 해보시겠어요? 주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도움되시거든요. 예. 혹시 아이들이 뜸을 한다,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굉장히 향상돼요, 집중력이. 뜸은 그래서 아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뜸은 지혜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거를 얻는 거예요. 한국인은 그렇게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 왜 가정에 뜸이 보급이 되지 않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데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고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 많잖아요. 정말 뜸만 해보셔요. 8, 90%는 오지도 않을 일이고요. 이미 질병이 와 있다고 해도 개선이 많이 돼 있죠. 만약에 양방치료를 하는데 뜸 치료를 병행하신다. 효과가 훨씬 좋죠. 너무너무 좋죠. 암병을 예를 들까요?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래요. 기운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해요. 뜸은 기운을 넣어주잖아. 그리고 암병 자체가 냉병이죠. 스트레스는 아까 어떻다 그랬나요? 몸을 굳어버리게 만든다 그랬죠. 저는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는 세멘트. 세멘트가 들어와 버리면 내가 스트레스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은 시멘트를 퍼먹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료수를 마셔요. 그 묽은 시멘트 국물을 마시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음식은 독이거든요. 몸의 입장에서는 음식은 그냥 일거리고 독인 거예요. 왜? 음식이 들어가자마자 혈액이 3분의 1로 달려와서 그거를 막 풀어내야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씹어야 되는 거죠.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많이 씹어 먹으면은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수많은 에너지들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게 내 몸을 치유하는 대로 전환돼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씹어야 됩니다. 많이 씹으면 나는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만큼 생기는 거야. 적게 씹으면은 나는 그만큼 내 몸을 깎아먹는 거야. 그래서 물도 씹어 드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을 어떻게 씹어 먹냐? 그냥 씹으세요. 그러면은 침도 더 나오고, 이렇게 바이트 하는 동안에, 뇌에서도, 이렇게 머리에서도 호르몬이 또 더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씹으면 물도 씹고 음식은 또 더 많이 씹고 그렇게 하시면은 실제로 건강해집니다. 에너지가 내 몸을 치료하는데, 해독하는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꿀꺽 한번 해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꿀꺽. 꿀떡? 뭐 그것도 괜찮은데. 꿀떡 한번 해볼까요? 시작. 꿀떡. 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맞죠? 꿀떡 할 때까지는. 요 이하는 내 손을 떠나버리죠. 몸이 이제부터는 자기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데 얼마큼 쓰나요? 아침에도 밥 먹죠? 아침에도 그럴 거예요.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이나. 내가 조금 덜 씹은 걸로 인해서 내 몸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뺏기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쵸?
어르신들께 가장 강력하게 요청할 것은 뜸도 돈이 들어가고 나는 불편하고 힘들다. 그러면 많이 씹는 거 하나라도 얘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데 에너지를 세이브를 해주잖아요. 영양제를 먹어서 세이브가 아니라 내 몸이 그냥 자체로 에너지 세이브 해주는 게 많이 씹으시는 거예요. 다작. 다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씹는 거.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막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되어버리죠. 예. 어저께 우리 정모 보니까는 밤 12시 다 돼갖고 들어와가지고 계란 4개를 갖다 후라이에서 먹었어요. 예, 그래도 10개까지는 안 먹더라고요. 잘한 거죠. 왜? 얘는 그만큼 쓰고 왔어요. 채워줘야 되는 거야. 잘했어요. 문제 없어요. 운동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날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옆면으로 섰습니다. 제 배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 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힘을 주면 이렇게 되죠. 예.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게 2달 동안에 이렇게 됐어요. 2달 동안에 배가 이렇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한국에서는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강의도 많이 있었고 또 상담도 그렇고 운동량이 많은 거야.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은 없었지만 다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장학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거의 제가 연구하는 시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앉아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음식을 먹어요. 혼자 먹을 때가 많아요. 와, 여기 음식들 아시죠? 전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기 음식들 2달 동안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얼마든지 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닙니다. 네, 저 몸을 통해서 임상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가는 게 너무 바빠요. 운동을 마음 먹어야 해요. 결심을 하고 또 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힘은 써야 돼요. 에너지는 넣어줘야 돼요. 이 불균형을 어휘하고 이 일상생활에서 저는 이제 그것을 잡아야죠. 이해되시죠? 제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나눌 것이죠. 예. 예. 내가 건강하고 싶고 균형 잡고 싶은데 지금의 내 일상으로는 이렇더라. 그럼 그 갭이 있죠. 이 갭을 잘 봐야죠. 그리고 그 갭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단순화시켜서 또 하기 편한 방법으로 이걸 만드는 게 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게 제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한두 가지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안을 걸어 다니십시오. 걸어 다니세요. 자, 걷다가 앉고 싶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저도 좀 걷겠습니다. 걸으시면서 지금 내 자세가 어떤가? 내가 편하게 걸을 때 내 자세가 어떤가? 그걸 한번 유념해서 보셔요. 일부러 예쁘게 걷지 마시고 편하게 걸으십시오. 그래서 걸을 때 내 자세가 어떤가 보셔요. 네.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세가 어떤가? 자, 주변 사람도 보셨나요? 자기 몸을 좀 살펴보셨어요? 어떻게 걷는지? 예. 걷는 거가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1시간 걸으면 건강에 도움 되겠죠? 그거 말고요. 앉는 자세가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등을 의자에서 떼어주십시오. 등을 의자에서 떼시고 아랫배에는 힘을 주고, 군인들 아랫배 힘주라 그러죠?
아랫배에 힘을 주면 어깨가 풀립니다. 보통 직장인들이나 주부들도 어깨가 많이 아프고 뭉치죠? 아랫배에 힘을 주면 어깨가 풀려요. 어깨 아프고 뒷목 아프고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 직장인들 이거 훨씬 개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랫배에 힘만 주면 어깨가 풀리니까요. 위로 순환이 잘 되죠. 자, 또 하나. 굽었죠? 어깨는 펴야 됩니다. 두 가지. 어깨는 펴고 아랫배는 힘을 주고. 이거를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셔요. 습관적으로 하세요. 자, 어깨를 펴면은 근육이 있잖아요, 여기. 이 근육이란 것은 길이 들여지죠? 근육은 길이 들여져 있어요. 근데 내가 굽어 있으면 얘는 굽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폐는 계속 눌려 있습니다. 눌려 있으면 자기 일을 다 못해요. 그죠?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는 펴주는 겁니다. 배는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면 다시 이 어깨가 이렇게 릴렉스가 됩니다. 이 자세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제가 지금 하버실이라고요. LA 카운티 쪽이죠. 예. 트랜스 옆에 하버시리 쪽에 같이 사는 집이 있어요. 가정인데 이제 가정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가정에 이제 있는 조카, 그 엄마의 조카가 14살인데요. 등치는 좋아요. 근데 이 뒤에 주먹만한 게 풀룩 올라와 있고 굽어 있어요. 얘가 어떻겠어요? 공부 잘할까요? 못해요. 왜? 집중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굽어 있는데 머리가 잘 돌까요? 아니에요. 눈을 보니까 눈이 뻘겋고 그리고 검고 14살짜리 아이 이런 눈은 처음 봤어요. 엄마는 아빠랑 유전인 줄 알았대요. 이게 굽은 거나 뿔룩 튀어 올라온 게. 그래서 제가 얘를 자세만 잡아줬어요. 어깨 펴고 배 집어넣는 거하고. 그리고 세워놓고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유전인 줄 알았는데 얘가 이렇게 멋있는 몸이었다니. 이해되시나요? 자세가 주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김철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깨만 펴도 모든 질병의 70%는 오지도 않고 와도 잡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깨 펴주는 거 하나가. 근데 저는 거기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배에 힘을 주십시오. 배에 힘을 주고 밥을 먹으면은 양이 몸을 조절을 해줍니다. 왜? 힘을 줬다는 건 뭐냐면 아주 정상적인 상태거든요. 지금 힘을 준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힘을 뺀 거는 늘어진 상태예요. 근데 내 몸은 원래 복근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잡아줄 때 이제 그 안에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늘어진 상태에다가 맞춰서 음식을 넣어주니까 어때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르신들은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70-80%만 잡수시고 힘도 70-80%만 쓰시는 거예요. 다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마진을 남겨놔야 돼요. 근데 쓸 때 집중해서 쓰되 마진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야 손상이 되지 않게 이렇게 그 예비군이 준비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해되시죠, 어르신? 내가 내 거를 다 써버리면은 그러면은 내 몸에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예비군이 없으니까 이제 몸이 깎이는 일만 남는 거죠. 몸이 깎일 일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음식은 70-80%만 드셔도 된다 그러냐면 이미 몸 안에 충분히 있어요. 도시인들의 기준입니다. 도시인들의 기준이에요. 몸에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원이 쓰이지 않을 때는 그냥 독이거든요. 그쵸? 얘가 쓰이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라는 의미는 살을 빼서 예쁘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식이요법을 다이어트라고 하죠. 예. 무슨 식이요법? 내 몸에 균형을 맞춰주는 식이요법인 거죠. 내 몸이 어떤 균형? 내 몸이 내 키와 내 나이에 맞춰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 있죠. 거기에 맞는 식습관을 주는 부분이
식이요법이고 다이어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릴 텐데요. 내 몸, 내 나이와 내 키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키와, 이거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 사람마다 다르고, 자기 키와 자기 나이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준 안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의 기준하고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내 거를 갖다가 해봤을 때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이걸 가지고서 벌어진 상태. 그쵸? 예.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이러한 자가치료, 또 우리 마음, 나에 대한 이해, 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건강한 설정, 그런 걸 통해서 좁혀나갈 수 있겠죠. 건강한 상태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저는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저 왔을 때 비교가 되잖아요. 손발찜질만 꾸준히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몸이 많이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많이요. 좀 말고 많이. 꾸준히 하셨다면 그래요. 왜? 우리 몸이 순환이 된다는 거,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 그게 얼마나 몸이 유익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랑 하나 해드릴게요. 양자공명 자기분석기라 그래요. 물론 이것은 병원에서 쓰는 그런 기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진단한다, 검사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독일 기구거든요. 많이 정밀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 그 원리에 맞게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큰 거죠. 예, 원리에 맞으니까. 예, 그래서 더 자세한 말씀은 이제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염두에 두실 것은 손발찜질 기억나시죠? 많이 씹는 거. 그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공기 주셨잖아요. 숨 쉬라고. 그쵸? 숨 잘 쉬면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땅을 통해서 먹거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연식품이고 사람들이 손을 댄 건 가공식품이고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자연식품. 그렇죠? 네. 숨을 잘 쉬면 건강해지는데요. 숨을 잘 쉬는 방법은 가슴으로 쉬는 게 아니고 배로 쉬는 거예요. 깐난아기들 누아이라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얘가 숨을 쉬면 배가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숨 쉬는 법. 배로 숨 쉬는 겁니다. 배가 가슴에 손을 대고 배에 손을 대고 숨 한번 쉬어보셔요. 그러면 배가 불룩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이게 복식호흡입니다. 배복자잖아요. 그렇죠? 복식호흡을 창문 열어놓고 신선한 공기 가운데 하시면 내 몸 안에 있는 폐가스들이 더 많이 나가죠. 폐가스가 나가면 그 비어진 공간만큼 나는 산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폐가스를 잘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산소를 똑같은 호흡을 가지고 더 많은 산소를 내가 받으니까 몸에는 훨씬 많은 유익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호흡은 정말로요. 복식호흡은 기억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스트레스에서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은요. 오장육부도 건강하게 해줘요. 복식호흡은 잠도 잘 오게 해주고요. 숨 쉬는 거 하나가 이렇게 많은 치유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숨을 복식호흡으로. 이건 2, 3분 하고 할 수 있을 때 2, 3분만 해줘도 돼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을 때 2, 3분 해줘도 되고 그래요. 자, 자세. 어떻게 해요?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펴고 이 두 가지예요. 할 수 있을 때는 이 자세를 하시는 거예요. 깜빡 잊고 막 또 지내요. 그러나 아차 생각나거나 그러면 이 자세를 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 서 있을 때, 걸을 때 어깨 펴고 걸으시는 거고요. 네, 배에 힘을. 식사를 하실 때에도 내가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은 일부러 안 먹거나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배에 힘을 주고 꼭꼭 씹어서 맛있게 잡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지나면 정말 다이어트가 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죠.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뭐 칼로리 재고 그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안 하셔도 돼서 충분하십니다. 손발찜질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목사님 좀 더 썼네요. 자, 머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손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손끝에는 손톱이 있죠? 머리를, 자, 조금 아픈 게 정상입니다. 이게 누가 있을 때 하면 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가족들끼리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제 뭐 남자분들 있거나 그럴 때도 좋아요. 해주세요. 뒤도. 그리고 귀 둘레 있죠? 귀 둘레. 자, 하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어느 부위는 더 울리고 아프거나 그러지 않나요? 어느 자리는? 귀 옆에가 그런 분들 계실 거고, 뒤통수가 그런 분들 계실 거고. 그러시죠? 예. 그럼 그 자리는 더 많이 해주세요. 예. 눈이 시원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소화도 더 잘 되고, 그리고 몸 근육들도 더 가볍게 부드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두개골이 있잖아요. 두개골하고 두피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혈관들이. 해부학상으로 보면은 그냥 완전히 빨강색입니다. 완전히 구름 같은 빨강색들이에요. 근데 스트레스가 생기고 과로하게 되고 바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또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쪽들이 굉장히 고단해요. 피곤해요. 많이 만져주세요. 그냥 내가 뭔가를 잠깐 쉬려고 할 때, 그냥 집중하려고 그럴 때, 아무튼 뭔가 나한테 해주고 싶을 때 머리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손끝을요, 자기 이제 가슴에 대시고요, 양쪽 유두에 대시고 가운데 이 끝을 바로 흉선 쪽에 대시는 거예요. 흉선은 명치에서 천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혈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 한 뼘 정도 될 텐데 요 사이입니다. 이 정 가운데를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는 양쪽 유두, 이제 젖꼭지라 그러죠. 유두에다가 대고서 다듬이 기억나시나요? 다듬이? 아프시죠? 아프신 분 많을 거예요. 소리를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소리를 들으세요. 소리를. 이 정도 하면 참 좋은데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맡게 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자주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흉선 호르몬이에요. 이 흉선 호르몬은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 증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 자리는 유일하게 암을 잠식할 수 있는 자리예요. 암이 뭔가요? 스트레스병이잖아요. 냉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세포라고 부르는데 아가 씨아자예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새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세포들의 훈련소라고 부르더라고요. 세포의 훈련소. 그러면 내 몸이라는 이 군대가 좋은 훈련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스트레스는 세멘트인 거예요. 여기를 잘 풀어주시는 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머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은 여기가 막혀 있어요. 화병이죠.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슴 치잖아요. 속상하면. 왜? 진짜로 아프거든요. 막혀가지고. 그쵸? 그 가슴을 치잖아요. 아이고 가슴아 그러잖아. 바로 거기에요. 이 가운데를 뭐 이렇게 쳐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대고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아, 저도 아프네요. 누가 이렇게 속을 썩였지? 제가 저를 속썩인 거죠? 네. 나를 제일 속썩이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결론은 이 말씀 드려서 마치는데요.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일에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많은 분들이 속아요. 쟤 때문이야. 제가 자기 아들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남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보세요. 남편이 어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다는 건데, 나를 가장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가장 병들게 하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못 인정한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에게 못 인정하면 안 돼요. 내 몸도 인격이고 나도 인격이잖아. 내가 건강해야 사랑할 수가 있죠? 그쵸? 사랑하려고 태어났고요. 사랑받으려고 태어났습니다. 잘하려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균형을 알죠. 기준이 있어야 균형을 잡죠. 그쵸? 네. 내가 나의 왼수입니다. 그러나 사랑해 주십시오. 내 몸을 사랑해 주고 나도 좀 봐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봐주고 나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줘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시간은 내가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만큼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만큼이에요. 내가 나한테 사랑 주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 그 힘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잘 받아야죠. 그만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 이거 대단히 큰 능력입니다. 예, 누리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칩니다.